2013년 10월 1일 화요일 뉴스 종리꾼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여러분, KBS 시청료 내시죠? 앞으로는 TV조선에다가 내셔야겠습니다. 어제 KBS가 톱뉴스의 TV조선의 보도를 무려 2꼭지씩이나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이 방송한 인터뷰에서 이 가정부는 최 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연하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이 최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이모 씨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가정부로 일했다는 이모 씨의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야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실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자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KBS가 남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다가 중계한 것은 이 스스로 언론사이기를 포기했다는 지적입니다. KBS 기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남이 취재한 걸 그대로 대내면 그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네. 언론이라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취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잖아요. 그것이 법이 요구하는 거고, 특히나 공영방송이 요구되는 건 그런 거고. 저도 입사 20년 가까이 됐는데 다른 거 취재한 거를 이런 식으로 현장이나 그 제대로 된 진짜 그 인터뷰에 대한 확인 절차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 재방송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러면서 시청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KBS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SBS가 또 사고를 쳤네요. 지난번 뉴스 자료 화면에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로고를 그대로 내보내서 경위 파악에 나선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었었죠. 어제는 연세대학교 로고 대신에 일베의 로고를 내보내는 사고가 다시 일어났답니다. 아마추어 농구를 평정하고 있는 고려대가 차세대 스타 이종현을 앞세워 맞수 연세대와 펼친 정기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방금 보신 이 마크가 바로 일베의 이응과 비읍이 적힌 로고라는데요. 지난번에도 SBS 내 일베 회원이 벌인 의도적인 범죄라는 의혹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었죠.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공의 전파로 장난질 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5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445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요즘 손석희 사장의 JTBC 뉴스가 진실 보도를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간간히 들리는데요. JTBC는 절대 다룰 수 없는 뉴스 하나 전합니다. 오늘 있었던 삼성 형제 간 유산 다툼 재판 소식인데요. 1심과 달리 이건희 씨보다 형인 이맹희 씨 측에 유리한 양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당초 이건희 씨가 아니었다 하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함께 법정으로 가보시죠. 자, 1심에 이어 2심이 시작됐죠. 제가 차병의 난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삼성 형제들 간의 유산 다툼, 자칫 판결에 따라서 삼성 경영권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재판인데요. 2심 오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속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형제들 간에 화합하라면서 화해를 권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만약에 화해에 불응하게 될 경우에 1심에서 이겼던 이건희 씨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판 분위기가 1심과 달리 좀 이맹희 씨 측, 원고 측의 우호적으로 진행에 대해서 향후 재판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형제의 다툼, 차명의 난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삼성 경영권을 둘러싼 유산 다툼, 항소심 2심 두 번째 재판 막 끝났는데요.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지금이 10시 40분이니까 40분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특히 이맹희 씨 측, 원고 측에서 오늘 좀 새로운 진술 주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송은 성격상 이건희 당시 사장에게 이병철 선대회장이 포괄적으로 경영권과 함께 차명 재산을 물려줬다, 이런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고 측 이맹희 씨 측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선대 유지라는 거,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씨에게 물려줄 의사가 없었다, 충격적이죠.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기일까지 지켜본 증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승지회라는 이야기가 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승지회는 당시 이병철 회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장남, 장녀, 막내, 그리고 이건희 씨까지 5명이 포함된 기구였는데 일방적인 이건희 씨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단 경영 체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태휘라는 사람이 있대요. 일본인 처와 이병철 회장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 사람이 삼성 전관이라든가 삼성 제일제당 이런 회사에 등기 이사로 올리면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후계 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건희 씨가 정답이 아니었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희 회장과 관련돼서 또 1심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또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사를 넘겨받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 사망 불과 15분 만에 사장단을 소집했다. 다른 유족들은 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20분 만에 자기 스스로 회장에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피고 측 부글부글 속이 끓겠죠. 승지회, 그거는 뭐 가족 간의 통합을 위한 그런 단순한 가족 모임이었지 이건희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이맹희 씨의 패소 원인이 상소권을 주장하기에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효와 관련해서 중요한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소권이 참칭당했다는 사실이 외관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명재산을 행사했기 때문에 상소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작 기점을 정할 수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주요 논점이 다시 한번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5일로 정해졌는데요. 그리고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양 당사자 합의할 의사 없느냐, 물밑에서 좀 작업을 하기를 권고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양쪽 의뢰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재판 다시 중계해 드릴 거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서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웅은 그 사회의 이상입니다. 모두 닮기를 희망하는 모델이죠. 일그러진 삶의 주인공이 영웅이 되면 그 사회 역시 일그러지게 됩니다. 다른 영웅들이 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이 중요합니다. 예비역대장 백선엽 씨가 국민적 전쟁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영웅 만들기에 가세했습니다. 백선엽, 그는 과연 영웅인지 일그러진 얼굴인지 고발뉴스가 발로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 현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노인을 향해 보름달같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흔치 않은 대통령의 미소. 그녀가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올해 92살의 예비역대장 백선엽 씨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열린 원로와의 오찬에 초청될 정도로 박 대통령의 지극정성의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백선엽 씨가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우고 한미동맹에 이바지했다며 이날 백 씨의 이름을 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개인 이름을 딴 상을 주는 자리에 대통령까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장모님이 선한 분이다, 주위 분들이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라는 걸 봤습니다. 장모님 어떤 자세로 어떤 신조를 가지고 그 일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91세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빈곤한 가정에 이제 일제 시대라는 게 다 빈곤했어요. 그 당시에. 네네. 이제 우리가 그 일제 때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남이 이제 곤란한 사람 혹은 이제 불쌍함은 그걸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가르쳐 준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거의 모든 매체들이 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공로자로 기리고 있는 백선엽 씨.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화기애애한 시상식장 밖에는 시민단체 주최로 백선엽상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선엽이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기념하지 못해가지고 난리일까요? 백선엽의 친일 행적이 만천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선엽은 민간에서 만든 친일 인명 사전뿐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여야 합의로 만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700여 명의 인물들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했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 영웅에서 반민족 행위자, 양극단의 평가가 공존하는 인물 백선엽.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 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간도 특설대원으로 활동하며 항일 무장 독립 세력을 무력으로 토벌했습니다. 그래서 간도 특설대라고 하면 일본군, 평범한 일본군이 아니라 대단히 말하자면 일제에 충성한 군대이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는 군부대, 군가가 따로 있습니다. 군가가. 그 군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황은 우리를 신뢰하신다. 우리는 천황의 부대, 우리는 간도 특설대. 그 다음에 조선인 출신 장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장교 중에 바로 백선엽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만주군에 갓 입대한 박정희로서는 얼마나 하늘 같은 인물입니까? 만주군 인맥이 한국군 인맥에 주류라고 보여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백선엽 씨를 깍듯하게 예우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의 만주군 선배에 대한 예의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 만주군 장교 백선엽은 박정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자로 분류됐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승만 정권하에 흐지부지 와해되면서 백선엽과 박정희는 다시 군부내 만주군 군맥을 형성하며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MB정부 들어 백선엽에 대한 재평가 시도가 줄을 이었는데요. 파주 임진각에 백선엽 동상이 세워지고 2011년 KBS는 전쟁과 군인이라는 특집 다큐를 통해 백선엽 영웅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급기야 백선엽 동맹상까지 제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만주군 선배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토록 지극히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백선엽이 누굽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많은 그 국내 남로당 의사들을 처벌할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지하 조직체 아니었습니까? 군 조직체 아니었습니까? 그 박정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또 백선엽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백선엽에게 이런저런 상을 주고 이런저런 기념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추앙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 박정희의 목숨을 살려준 만주군 선배 장교에 대한 예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신의 처지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백선엽 띄우기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동맹상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아버지 목숨 살려준 것은 감사하겠으나 우리 역사가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우리 세금으로 백선엽을 기념할 일이 없습니다. 소위 글이 있으면 광복군 독립군들 지금 선대가 망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도와야지 왜 친일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친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선엽은 친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친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문제에 상을 만듭니까? 국방부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백선엽 띄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시상식장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는데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10여 명의 시위대 주위를 1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둘러싸 취재진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복 입은 사내들이 마치 짜맞춘 듯 시민사회의 집회가 업무방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멋쩍은 듯 경찰과 어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구태의연한 70년대 집회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청년 200여 명이 취재진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취재진이라야 뉴시스 사진기자와 고발뉴스 취재팀 등 모두 3명이 전부였습니다. 이윽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양복들의 취재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상식장으로 향할 무렵 경찰들의 움직임은 한층 바빠졌는데요. 갑자기 대형 버스 2대가 멈춰서 시위대를 아예 가려버렸습니다. 경찰이 아예 시위대가 밖으로 안 보이도록 폐쇄해버리자 이제 남은 취재진마저 쓸어내기로 작정했는지 고발뉴스의 촬영을 막더니 아예 취재 PD를 밀어 넘어뜨리고 맙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왜 사람이 찍는 걸 막습니까? 고발뉴스 취재팀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현재 가려 중입니다. 친일 교과서가 정부 여당의 비호 아래 진실의 역사를 흐트러놓고 있는 가운데 악성 친일파 백선엽 씨에 대한 재평가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역사전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그리고 이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한미동맹상을 제정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친일 행위자들의 악행을 덮고 그리고 그들을 미화함으로써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차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위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반민족 행위자도 공을 세우면 영웅이 되는 세상, 더욱이 독재자 아버지의 은인이라면 더 크게 추앙받는 세상. 참 훈훈하기는 한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의를 버리고 민족을 배신하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입니다. 자살 보도 가급적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만 자살이 사회적 타살일 경우에 언론은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 재판정 이후에 탈락을 우려해서 행여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 죽음을 택한 장애인의 죽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 수급 탈락 결정을 통보받고 매달 병원비 100만 원을 딸에게 떠넘길 수 없다며 자살한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꼼수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넘기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에다 넘긴다고 합니다.
급여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남의 부처에다가 떠다 넘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그게 무슨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시행하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오늘 광화문 광장에는 각계 단체들이 박 정권 공약 파기에 항의하는 규탄 회견을 가졌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장애 등급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쌍용차 국정조사, 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정말 많네요. 이 폐기된 공약들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는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말로만 원칙과 신뢰 외치며 국민에게 원칙과 신뢰 저버리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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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공약 폐기만큼 박 정권이 강조했던 신뢰 프로세스가 붕괴된 것도 큰 문제라면서 도대체 대통령 본인이 자신이 공약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공약 파기냐 공약 수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으로 약속한 거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초연금 관련한 공약은 분명히 2배 모든 노인에게 어르신에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은 살인입니다. 양심을 죽입니다. 박 정권의 거짓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야 할까요?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삭서 기술들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훈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거 같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